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배포한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잇는 2026 초등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 학생평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업과 평가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과 평가는 둘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둘을 성취 기준에 맞춰 하나로 연결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맞는 평가를 제공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평가의 주안점은 단순히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을 다시 배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지적인 능력과 함께 아이들의 감성적인 부분도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이들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지침에 따르면 평가 계획은 교과 협의회에서 만들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님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계획은 학생과 학부모님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행평가는 숙제로 내주는 방식은 안 되고 반드시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때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학년도 학생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5년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교사, 학부모, 학생 총 5,291명이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평가 피드백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피드백을 수시로 통지하는 경우가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80.9%에서 85.3%는 학기 말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이 개선되려면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피드백이 도착해야 합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정확한 피드백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컸습니다. 학부모 민원 대응의 48.7%, 그리고 평가 결과 통지 및 피드백의 44.2%나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인공지능 같은 평가 보조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5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채점과 피드백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62.2%였고 채점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44.8%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40%의 선생님들만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계십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단순히 점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응답이 61.5%였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강점과 보완점을 자세히 알고 싶다는 응답이 78.4%였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등급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즉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마주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용 면에서는 단순 점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구 면에서는 선생님의 채점 부담을 줄여줄 인공지능 도구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 면에서는 학기 말에 한 번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상시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답들을 바탕으로 2026 서울 초등학생평가의 비전은 행복한 학습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 초등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 학생평가를 목표로 수업 연계, 역량 강화, 그리고 평가 운영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체계는 마치 끈을 엮어 매듭을 짓는 것처럼 모두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탐구 수업과 연계한 평가를 하고 성장 지원 통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과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현장에 맞는 지원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어떻게 정비할지, 학교 공동체가 함께 평가 계획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의 실행과 피드백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이름은 성장을 돕는 선생님입니다. 평가는 학생들을 줄 세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평가는 아이들의 배움을 돕고 선생님의 수업을 더 좋게 만드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2부 학생평가 운영 기반 조성 및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를 위한 첫걸음, 학생평가 운영 기반 조성에 대해 2026학년도 초등학생평가 내실화 계획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어 무스비엠 USUBI는 있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잇는 무스비처럼 우리는 규정을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기 전에 새로운 준비를 하듯이 우리는 평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제정 및 개정 시기는 2026년 2월부터 3월 초, 즉 새학년 시작 전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부 훈령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평가와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심의할까요?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각 학년 협의회에서 제출한 평가의 영역, 방법, 시기, 결과 활용 등에 대해 심의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나 이의제기 처리 같은 후속 조치,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 조정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평가 계획은 선생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평가 운영을 되돌아보고 학기 초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학년이나 교과협의회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계획 수립의 첫 번째 단계는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학년 협의회에서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평가 계획안을 만들고 이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님께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각 교과별 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평가 계획이 결정되면 세 번째 단계는 안내 및 운영입니다. 확정된 계획은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님께 투명하게 안내하고 수업 중에는 과정 중심 평가를 충실히 운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평가의 환류입니다. 학생들은 평가를 통해 스스로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님은 자녀의 발달을 파악하며 선생님은 수업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약속된 내용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평가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평가 시기, 그리고 291-3과 같은 성취 기준, 단원명과 평가 영역, 예를 들면 듣기 말하기 같은 영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말차례 지키기 같은 구체적인 평가 요소와 함께 수업 및 평가 방법, 그리고 연계 주안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중하로 나눈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학교 자율시간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 교과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원칙으로 수립합니다. 정보 공개 역시 시기, 성취 기준, 단원명, 방법, 기준 등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록 방법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 새 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성취 수준을 문장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저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지필평가를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초등학교 평가는 수행평가로 실시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업 중에 선택형 문항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외운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활동에서 각자의 빛을 잃지 않도록 모둠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개별 학생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별 학습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협동 과제를 할 때는 각 학생의 기여도와 성실도를 평가에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고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학생평가 이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수행평가의 목적과 공정성에 대해 알리고 카드 뉴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선생님 개인의 판단으로 임해 처리하는 것은 금지되며 반드시 공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학년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반영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물은 이의 신청이 완료된 후 학교장이 정한 기간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계절을 위한 기록, 즉 피드백은 중요합니다. 매년 11월에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평가에 대한 인식과 운영 만족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는 2027학년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여 더 나은 평가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4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규정이 먼저입니다. 2월 중에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함께 만듭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셋째,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정보 공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합니다. 넷째, 절차를 지킵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공식 절차를 따릅니다. 이제 제3부 수업과 연계한 평가 운영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그리고 피드백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수업과 평가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연결을 시작합니다. 수업과 평가는 무스비, 즉 연결의 미학입니다. 수업 따로, 평가 따로가 아닙니다. 수업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평가를 지향하여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역량을 확인하는 역량 중심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나 에듀테크 같은 도구들은 선생님의 채점과 기록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결과가 아닌 흐르는 시간, 즉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과별 과정 중심 평가의 실천입니다. 평가의 개념을 아이들이 목표에 도달해가는 학습의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운영 원칙은 성취 기준에 기반하여 촘촘한 평가 계획을 세우고 수업 시간 내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마다의 길을 찾는 탐구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야 합니다. 아이비와 같은 탐구 기반 학습에 적합한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죠. 또한
맞춤형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성공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단계적 과제를 제시하고,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채점과 피드백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해결 방향은 평가 횟수보다는 질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인공지능 도구를 우리의 파트너로 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의 깊이를 재는 일, 그리고 그 현실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술형 평가에서는 정답만을 요구하기보다 너의 이야기를 적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문항 개발 가이드를 보면 단답형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구성하는 문항을 만들고, 정답이 하나가 아닌 다양한 해결 방안을 인정하는 열린 문항을 출제해야 합니다. 또한 채점의 신뢰성을 위해 구체적인 채점 기준표인 루브릭을 미리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이 기준을 공개하여 학습의 나침반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에서 온 메시지, 인공지능 평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은 선생님의 스마트한 보조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글쓰기에 대해 1차로 자동 채점하고 맞춤법, 문법 오류, 표현력 등에 대한 피드백 초안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형 인공지능 평가 지원 시스템인 채움 AI입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의 역할은 기계적인 채점 노동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의 피드백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정성적인 조언을 건네는 멘토의 역할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침묵을 깨고 닫는 목소리, 즉 피드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피드백이 중요할까요?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학부모님들은 단순한 점수보다 아이의 강점과 보완점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드백의 정의는 학생의 현재 상태와 목표 사이의 거리를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소통입니다. 피드백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주어져야 효과적입니다. 즉각적 피드백은 수업 중 구두로 제공하여 아이들의 오개념을 즉시 수정해주는 것입니다. 지연 피드백은 서술형 과제나 산출물에 대해 깊이 있는 서면이나 온라인 코멘트를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학기 말 통지표까지 기다리지 않고 단원이 끝나거나 수행평가 직후 결과를 가정에 안내하여 알 권리를 충족하는 수시 통지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3가지 별 피드백 수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과업 피드백은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정답과 오답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과정 피드백은 아이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피드백입니다. 셋째, 자기 조절 피드백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피드백입니다. 2-4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내실화입니다. 새 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특정 우수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수업과 평가 과정에서 관찰된 성취 수준, 참여도, 태도, 그리고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영혼 없는 미사여구나 단순히 상중하 같은 성취 수준을 나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넘어짐과 일어섬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같은 평가를 치러도 아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릅니다. 개별화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수함을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와 같은 극복의 서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직접 관찰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으로 보내는 편지, 즉 성장 지원 통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여건에 맞게 서술형, 체크리스트 혼합형 등 다양한 양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를 넘어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도움말을 포함하는 가정 연계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의 신청 절차 안내를 포함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투명성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업 평가 기록에 완벽한 매듭이 이루어진 우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수업에서 우리 학교 문제점 해결하기 토의를 진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가는 토의 태도, 관찰과 함께 제안하는 글쓰기 서술형, 논술형로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인공지능 도구로 맞춤법 교정을 받고 선생님은 논리적 근거, 보완 지도를 해주는 것이죠. 기록 예시로는 학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능력이 향상됨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을 해볼까요? 첫째, 과정입니다. 결과보다는 배우는 과정을 평가하십시오. 둘째, 도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채점의 부담을 나누십시오. 셋째, 소통입니다. 수시로 제공되는 구체적인 피드백이 아이를 성장하게 합니다. 넷째, 기록입니다. 학생의 나만의 이야기를 생활기록부에 남기십시오. 평가는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의 성장을 돕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026 초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의 마지막 부분, 제4부 학생평가 역량 강화 지원 및 마무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전문성이 아이들의 이름이 될 때까지라는 슬로건처럼 선생님의 성장이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가는 끝이 아니라 매듭입니다. 수업과 평가가 서로 엮여 매듭을 짓는 것처럼 학습의 결과를 넘어 학습을 위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고 수업을 개선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교원들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업무 지원 체계를 잘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홀로 고민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평가 도구 개발의 어려움, 채점 부담,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은 이론 중심의 연수에서 실습 및 사례 중심의 연수로 바꾸고 개별적으로 힘들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항상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부담을 줄여줄 맞춤형 도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형 연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기본 및 심화 과정에서는 성취기준 기반 문항 제작과 채점 기준표 개발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평가 역량을 키우고 심화 과정에서는 선도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전문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도구 마스터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규 및 관리자 과정에서는 3년 미만 신규 선생님들을 위한 두려움 없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NEIS 실무 학부모 상담 요령을 알려드리고 관리자 연수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공정성 관리 민원 대응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선생님 손끝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료로는 서술형 및 논술형 장학 자료로 학년 및 교과별 문항 예시와 채점 기준표를 제공하고 과정 중심 평가 사례집을 통해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 우수 사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QR코드를 통해 영상이나 활동지도 제공됩니다. 인공지능 도구로는 서울형 인공지능 교수 학습 플랫폼인 누SSEM을 통해 형성평가 자동 생성 및 서술형 답안 자동 채점을 지원하고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위해 카드 뉴스와 초등 성장 중심 평가 안내 자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초등학생 평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수석교사 및 평가 전문 교원으로 구성된 멘토 그룹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기는 3월 평가 계획 수립 시기와 학기 중에 수시로 진행되며 학교 방문이나 온라인 컨설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계획 점검, 규정 정비, 난이도 조절 자문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우산처럼 민원 예방 및 대응도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평가 계획 및 기준을 투명하게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 결과 통지 시 이의 신청 절차를 철저히 안내해야 합니다. 사후 대응으로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 개인이 아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위해 현장의 질문, 즉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수행평가 결시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정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고 추가 평가 기회를 권장합니다. 둘째, 팀 프로젝트 점수는 어떻게 줄까요? 팀 점수보다는 개인별 기여도 및 역할 수행 중심 평가를 지향합니다. 셋째, 채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전에 안내된 채점 기준표인 루브릭에 근거하여 피드백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평가 질의응답 게시판과 핫라인을 운영하여 언제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각 학교 내에 평가 연구회를 운영하여 학년 협의회를 수업 및 평가 나눔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학년 선생님들 간의 평가 문항을 함께 만들고 서로 채점하여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는 공동의 노력을 권장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우수학습 공동체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좋은 사례들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2026 학생평가 내실화 로드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계획 및 알림 단계로 규정 정비 및 계획 수립, 그리고 학부모 안내 및 정보 공시를 합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실행 및 성장 단계로 과정 중심 평가를 실행하고 1학기 모니터링을 합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점검 단계로 2학기 계획을 점검하고 보완하며 11월부터 12월까지는 성찰 단계로 인식 설문조사를 하고 이의 신청 마감 및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초등 학생평가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을 기록하는 전문가로서, 학생은 배움을 성찰하고 주도적으로 자라나는 학습자로서, 그리고 학부모님은 결과를 신뢰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교육 동반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열정이 서울 교육의 희망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